9. 악한 세력의 존재. 지금까지 우리는 악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의식 상태로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는 악한 의식으로 육화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인간을 통제하려는 세력을 형성하는 존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력이 사용하는 방법과 동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악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개인적인 차원과 행성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악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이전에 주어진 우주에 대한 설명이 토대가 됩니다. 왜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하도록 허용되었는가? 왜 악한 세력이 존재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목적은 개별 공동 창조자들이 국한된 한 점 같은 자아감에서 시작해서 우리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의 자아감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아감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이 가능한 이유는 개별 공동 창조자가 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각은 우리가 과거처럼 단순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지금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되고 싶은지 숙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아감이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확장에는 자유의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면한 환경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은 우리의 창조력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인식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안에도 자신과 삶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검증 안 된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아감을 바꾸고 확장하는 의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더 높은 목적은 우리가 자각을 확장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주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자유의지가 완성되려면 자각을 확장하기를 거부하여 우주의 목적에 대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우주의 목적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악은 우리가 우주의 목적에 대적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창조자는 성장을 멈출 수 있고 이런 선택은 다른 공동창조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동창조자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다른 공동창조자들의 성장을 방해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권을 선택하는 공동창조자는 단지 자신의 성장만 멈출 뿐이며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에서 설명하는 힘에 취약해집니다. 두 번째 선택권을 선택하는 공동창조자는 타락한 의식으로 들어가고 자기 구체가 상승할 때 추락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 공동창조자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이지만 행사하기 때문에 악이 아닙니다. 다른 공동창조자들의 자유의지를 위반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권은 악을 초래합니다. 이런 일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공동창조자들은 각자 오직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원리 혹은 법칙에 위배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처음 네 구체들은 한 층 혹은 한 수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번째 구체에서 첫 번째 공동창조자들이 추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구체들은 여러 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구체는 4개의 층이 있고 이것은 4가지 다른 유형의 추락한 존재들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구체의 4옥타브는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지만 다른 진동 수준으로 공존하는 평행 우주 혹은 평행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4옥타브 각각의 악 혹은 어둠의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복잡해집니다.
우선 우리 행성의 원래 모습을 살펴봅시다.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 구체의 전반적인 설계에 따라 4개의 수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지구는 원래 추락한 존재들을 위한 거처가 아니었고 지구에 상응하는 4옥타브에도 악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각 옥타브에는 물리적인 지구 창조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멘탈 존재들이 여기에 포함되지만 특정한 옥타브로 내려가도록 의도적으로 창조된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층에 육화한 존재들의 공동 창조자들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새 상위층에 육화한 공동 창조자들도 있었습니다. 단어를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이 존재들을 천사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들은 상승한 천사들은 아닙니다. 새 상위층의 존재들은 2가지 목적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들은 그들보다 상위의 존재로부터 에너지와 청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공동 창조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그들보다 아래 수준으로 에너지와 청사진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위 옥타브의 존재들은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더 하위의 다른 존재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물질층에 있는 우리에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층에 있는 우리에게는 봉사할 우리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더 쉽지만 물질층의 에너지는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우리의 임무는 세상의 옥타브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지구 거주민들이 하향나선을 만들었을 때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지구 거주민들이 내려간 의식 수준에 해당하는 추락한 존재들이 물리적으로 육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추락한 존재는 48단계 이하입니다. 거주민들이 33단계로 내려가면 33단계부터 47단계 사이의 의식 수준을 가진 추락한 존재들이 지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지구 거주민들의 의식이 더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의식 수준이 더 낮은 추락한 존재들이 지구로 올 수 있었고 이제 그들은 4옥타브에 모두 존재합니다. 물질 지구가 계속 존재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서 정체성층으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이 흐름은 멘탈층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서 감정층으로 그리고 물질층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데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높은 에너지를 받을 수 없고 그들 자신의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그들보다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순수한 에너지를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보다 밑에 있는 이들을 통제하려 할 것이며 물질층의 존재들이 위로부터 순수한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각 상위 옥타브에는 아직 추락한 존재들이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각 옥타브에는 타락한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존재들이 있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위 옥타브일수록 수준이 하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4옥타브는 각각 일정한 스펙트럼 안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들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시광선은 주파수, 진폭, 파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는 각운동량과 스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층의 여러 수준을 만들어내려면 이런 다양한 특성이 필요합니다. 물질층을 구성하는 에너지들은 단 하나의 수준에만 존재합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가 물질층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신체입니다. 새 상위층의 에너지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특성이 여러 가지 수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이 지구에 오기 시작한 후 새 상위층의 여러 개의 수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추락한 존재들과 타락한 의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존재들이 서로 분리되었고 순수한 에너지의 흐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존재가 의식의 48단계 아래로 내려가야만 추락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지구상에 허용된 47가지 수준의 타락한 의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한 존재가 가장 낮은 의식으로 내려간다면 계속 물리적으로 육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존재는 계속 지구에 남을 수 있지만 이제는 감정층에 만들어진 수준 중 하나로 들어가야 합니다.